내 이름은 민수 올해 32 평범한 회사원이자 이제는 결혼 3년차 남편이다. 지금의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한다.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 질문은 결혼 생활에 피로가 누적될수록 더 자주 떠오른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그녀가 너무 예뻤기 때문이다. 처음 그녀를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나간 자리였다.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사이로 그녀가 들어왔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머리 단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소, 첫인상 하나만으로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다. 아, 이 여자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사람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늘 단정했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예뻤고 그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 늘 노력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처럼 느껴졌다. 연애 1년 차. 우리는 자주 싸웠지만 금방 화해했다. 그때는 싸움조차 사랑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화를 내도 예뻐 보였다.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맞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영화를 좋아했다. 나는 착각했다. 이 정도면 평생 함께해도 문제 없다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때였다. 나는 그녀의 밝은 웃음 하나로 모든 불안을 덮었다. 그때는 몰랐다. 결혼은 웃음으로만 버틸 수 없다는 걸. 결혼식 날 그녀는 누구보다 예뻤다. 하얀 드레스 아래로 떨어지는 긴 머리, 수줍은 눈웃음, 내 손을 잡으며 했던 말, 오빠 우리 평생 행복하자. 그 말에 나는 울었다. 그때의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현실을 모르는 낭만의 눈물이었다. 결혼 초반은 좋았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아침마다 커피향이 났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출근길마다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서서히 생활에 차이가 드러났다.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했다. 집은 깨끗해야 하고 식사는 일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흥적이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집안일은 다음 날로 미뤘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은 그냥 시켜 먹자. 피곤하잖아. 그 말이 처음엔 귀엽게 들렸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불편해졌다. 나는 피곤해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웠다. 그 차이가 쌓여갔다. 결혼 6개월 차.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결혼은 예쁜 얼굴을 보는 일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여전히 예뻤지만 그 예쁨이 나를 지치게 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30분씩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대 위엔 늘 새로운 화장품이 늘어났다. 쇼핑 앱의 결제 알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다. 오늘까지만 세일이라 샀어. 그녀의 말은 늘 같았다.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 대화를 시도하면 돌아오는 건 불편한 표정뿐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했던 건 그녀의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상상한 이상이었을까? 연애 시절의 지은은 언제나 밝았다 하지만 결혼 후의 지은은 자주 짜증을 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됐지만 현실적인 감각은 부족했다. 요리도 잘 못했고 청소는 늘 미뤘다. 나는 말없이 집안일을 챙겼다. 그녀는 그런 나를 당연하게 여겼다. 오빠가 더 잘하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수고가 정당화됐다. 결국 나는 회사에서도 피곤, 집에서도 피곤, 쉬는 날도 피곤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열면 거실엔 쇼핑백이 가득했다. 그녀는 미용실 예약 문자에 웃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혼 초반의 설렘은 사라지고 남은 건 반복되는 피로였다. 나는 결혼이 이런 거였는지 몰랐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태도가 식은 거였다. 그녀는 나의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녀의 불만을 감당하지 못했다. 대화는 줄었고 대신 침묵이 늘어났다. 어느 날 밤 나는 술 한 잔을 들고 혼잣말했다. 결혼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다.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걸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의 모양은 변했다. 이제는 기대보다 체념이 많고 설렘보다 이해가 필요했다. 사랑은 노력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결혼은 그 노력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의 문제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한다. 오늘도 버티자. 사랑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다. 결혼 2년 차가 되자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말을 해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점점 피곤해졌다. 출근 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던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예뻤지만 그 예쁨이 이제는 피로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줬다. SNS 속에서 늘 반짝이는 일상을 올렸고 좋아요, 술을 세며 웃었다 하지만 집안의 설거지통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무심히 말했다. 오늘은 좀 치우자.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내가 언제 안 치웠다고? 그래, 그 말에 나는 웃지 못했다. 대화는 감정의 줄다리기가 되어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설득하려고만 했다. 그녀는 내 말을 비난으로 듣고 나는 그녀의 말에서 무관심을 느꼈다. 그런 대화가 반복되자 어느새 말이 사라졌다. 사랑이 식는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설렘이 의무로 바뀌었다. 그녀의 웃음은 예전만큼 반짝이지 않았고 내 표정도 점점 무표정해졌다. 주말이면 그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다. 나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다. 거실엔 그녀의 향수 냄새만 남았다. 그 향이 한때는 좋았지만 이제는 공허했다. 결혼 후 나는 작은 것들을 견디며 살았다. 아침에 밥 대신 배달앱을 켜는 일거실 바닥에 흩어진 화장품, 서로 다른 생활 리듬. 그녀는 내 피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그녀의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혼은 팀워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가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유를 원했다. 나는 사랑을 책임으로 느꼈고 그녀는 사랑을 부담으로 느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식탁 위에 비어있는 도시락 통과 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이번 달 좀 줄이자. 그 말 한마디가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도 이랬잖아. 나도 힘들어.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결혼은 사랑을 유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버티는 힘이라는 걸,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사랑보다 인내가 더 필요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화장을 했다.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태도였다. 그 태도가 닿을 때 관계는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프로젝트를 마치면 칭찬을 받았고 성과를 내면 보너스를 받았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결혼 초반에 느꼈던 함께라는 단어는 이제 각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를 예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 안의 피로가 더 깊어졌다. 나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결혼은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이라는 걸. 결혼 7년 차, 이제 나는 사랑이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아내와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녀는 외출 준비를 하며 노래를 틀고 나는 아이의 아침을 챙긴다. 대화는 업무처럼 필요할 때만 했다. 아이, 유치원 몇 시야? 저녁에 뭐 먹을 거야? 그게 전부였다. 나는 한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체념으로 유지되는 관계. 그녀의 예쁨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엔 더 이상 설렘이 없었다. 사랑은 외모로 시작하지만 결혼은 태도로 끝난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7년이 걸렸다. 퇴근길 지하철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상대의 부족함을 참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그럼에도 떠나지 않는 선택을 반복하는 일.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길 휴대폰에는 아내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늦었다고 화냈을 그녀는 이제 아무 관심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니 거실엔 그녀의 가방이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마른 커피잔 하나, 그 옆엔 아이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그림 속엔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아이, 그리고 웃는 얼굴. 세게. 나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여러분은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내 품에 안겨 말했다. 아빠, 엄마랑 왜 자주 안 놀아?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알았다. 결혼은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한 가정의 책임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나는 아이와 집을 지켰다. 아내는 늦게 들어왔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불을 끄며 생각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사랑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태도가 없어서 무너지는 거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담담해졌다. 화 대신 체념을 배웠고 기대 대신 현실을 인정했다. 결혼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유지비가 많이 든다. 대화와 이해와 노력, 그 세 가지가 없으면 금세 녹슬어 버린다. 어느 날 퇴근길 결혼식장 앞을 지나며 신부를 보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그 순간 나의 신혼이 떠올랐다. 그때 나도 저랬다. 모든 게 아름답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잠시였다. 결혼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다. 그 말이 다시 가슴에 남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의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에게 가르친다. 사랑은 함께 웃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거라고. 행복은 화려함 속에 있지 않고 서로의 일상 속 이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오늘도 설거지를 하며 생각한다. 사랑은 결국 태도다.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태도. 문제를 피해 가지 않고 마주하는 태도. 지치더라도 손을 놓지 않는 태도. 결혼이란 결국 그 태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의 문제였다. 그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그녀를 통해 배웠고 나를 통해 변했다. 결혼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다. 그 태도가 사랑을 지킨다. 그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